이 입자의 운동 궤도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x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4 코사인 3t, y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4 사인 3t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t 플러스 y의 제곱 t를 써주면 16으로 묶어줄 수 있고요. 코사인 제곱 3t 플러스 사인 제곱 3t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가 이제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값이 16이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6. 이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이 4의 제곱. 반지름 값이 4인 원의 방정식이다. 궤도에 대한 것을 서술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궤도의 이제 형태는 반지름이 4인 원의 꼴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유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반지름 4의 제곱의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궤도 방정식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입자가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주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죠, 여기 요 3t 안에 있는 코사인 사인에 있는 3t가 이것의 한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한 주기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x의 위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의 2파이가 된다라. 그리고, 두 번째, 질량 m이 있고 질량 스몰 m인 그 줄이 길이가 l인 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가 f인 힘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겼을 때 물체를 일정하게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장력의 크기가 줄의 모든 점에서 같을 수 있는 조건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라지 m 그리고 2분의 m 그리고 2분의 m 줄의 질량이 2분의 m 그러니까 줄을 반절 쪼개가지고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어진 이 줄은 질량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힘이 F를 작용했을 때 이것을 F1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작용하는 장력을 F2 여기에서의 작용하는 장력을 F3라고 했을 때 F1, F2, F3를 비교를 해보면은 F1은 전체 무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A가 되겠죠, 그죠? 되니? 그랬을 때 요 사실에서 가속도 A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F1의 값으로 이 세 물체 다 동일한 가속도의 값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F2를 작용하는 요거를 보면은 이쪽 면만 봅시다. 이쪽 면. F2가 얘도 이쪽으로 작용하고 F2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 전체 이쪽 왼쪽 라지 M 플러스 2분의 m이 F2가 작용하고요. 오른쪽으로. 그죠? 전체 이쪽 전체로 봤을 때 R자임이 F2잖아요. 그죠? F2로 작용했을 때 가속도 A가 되겠죠. 동일한 가속도 A가 될 테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A 대신에 요것을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플러스 2분의 m 곱하기 F1의 꼴로 F2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니? 그러면 맨 오른쪽 거 F3도 한번 볼까? F3는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A고 가속도 A 대신에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F1.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장력의 크기가 모든 줄의 모든 점에서 같을 수 있는 조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F1하고 F2하고 F3가 같아야 되는 조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F1과 F2의 앞에 있는 이 개수가 1이 돼야 되죠. 그죠? 1이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어때요? 요거. 그쵸? 라지 m 있고, 스몰 m. 요 스몰 m 값이, 스몰 m이 뭐냐면, 그 줄의 질량, 스몰 m이 0일 때, 스몰 m이 0이 되면, 라지 m 해서 1, 돼서 F1과 F2가 같아지고요. 여기도 0이 돼서 F1과 F3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줄의 질량, 그러니까 줄의 질량이 없을 때, 또는 줄의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을 때, 0에 가까울 때, 줄에 작용하는 모든 지점의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줄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일한 가속도로 가속 운동할 때, 줄의 각 지점에서의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같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 같을 수 있는 조건은 줄의 질량이 양이 0일 때 F1과 F2, F1과 F3가 모든 지점에서 다 같아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마이너스 mg j 햇이다. 물체가 x축을 따라서 x0에서 a까지 이동하고 나서 a인 선을 따라서 y는 b까지 이동한 중력이 한 2를 구하시오 그랬죠. 지금 보면은 축을 x축, y축 이렇게 구하면 지금 힘 F가 마이너스 mg j 햇이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mg가 작용을 하죠. mg가 작용을 하는데 경로를 x는 0에서 a까지 그리고 a 지점에서 y는 b까지 이렇게 경로해가지고 1의 값을 그러니까 중력의 한 2를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W 중력 이거 1번인 거니까 1W1을 구하면은 W 길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 곱하기 아니라 이렇게 내적이다 내적 1은 내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X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야? 아니요. 그러면 수직 방향이죠. 그죠?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0에서 A까지 가는 동안에 중력이 한 1은 이건 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건 계산하고 말 것도 없죠. 예. 수직이기 때문에 이 값이 빵이라 빵인 겁니다. 그럼 다시 A에서 Y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0에서 B까지 dy 네, Y의 방향하고 중력의 방향이 반대네, 그죠? 맞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mg b. 그쵸? 예. 그러면, 이건 빵이고, 이 값은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중력의 한 1은 이 경로 갈 때, 가로로 이동할 때 중력의 한 1 빵이고요. 요렇게 갈 때 중력의 한 1은 마이너스 mgb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니? 네. 간단하죠? 2번 보십시다. 2번. 이게 1번 풀이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좀 2번 좀 잘 봐야 되거든. 2번은 y는 a분의 bx. y는 a분의 bx는 요거죠. y는 a분의 bx 라인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적분을 한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동한 동안 중력의 한 2를 구하래. 되니? 그랬을 때, 그때 한 것처럼, 보라색 축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 요 라인을 y 프라임이라고 잡고요. 그의 수직한 요 방향을
x 프라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도 중력의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죠? 그랬을 때 길이는 다르겠죠. 길이는 x 방향으로는 여기 y 프라임 이쪽의 축에서는 x 방향에는 방향이 아예 없죠. y 방향에만 어때? 요때 y 프라임의 값은 a, b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값이 되겠죠. 그 지점까지. 근데 이제 중력의 방향이 x의 방향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세타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세타인가? 그쵸? 맞나? 그러면 이 방향이 x 방향이 여기서 f 프라임 이 f를 이제 이 방향으로 다시 보는 거라. 그러면 x 프라임의 방향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mg 양의 값이죠. 양의 값. mg 코사인 세타 i 햇 이 축일 때 되니? 빼기라고? 빼기 아닌데. 아니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은 빼기 mg 사인 세타 j 햇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새로운 축에서의 중력의 방향을.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축에서의 이제 이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0에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까지 f ds인데 여기서는 y 방향이죠. 그죠? y의 방향이니까. 그러면 j 햇만 남고 이 방향만 남고 i 햇 방향은 이 y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이 방향에는 없는 거죠. 그죠? 일을 해주지 않는 거고 이와 평행한 값만 쓴다 그러면 어차피 상수니까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y 해서 여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값이 이게 되겠죠. 그리고 빼기 0이니까 0 다 날아가고. 되니? 근데 여기 보면 사인 세타가 여기 곱하기 이거잖아. 그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인 거니까. 맞니?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 이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인 거니까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mg b라서 1번에서 계산했던 마이너스 mgb와 2번의 경로로 계산한 마이너스 mgb가 정확하게 같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3번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의 답. 1과 2의 결과를 견주어 중력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했을 때는 1번의 경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2번의 경로, 대각선으로 갔을 때 중력의 한 일이 경로에 상관없이 어떻다? 같았다. 그래서 경로에 무관한 일이다. 이러한 힘을 통틀어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경로에 무관하게 일을 한다. 경로에 상관없이 나중 지점하고 처음 시작점만 같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로에 상관없이 일의 값은 같더라. 중력의 한 일의 값은 같더라. 그러한 중력은 보존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서술해야 되겠죠. 경로에 무관하게 일의 크기가 델타 위치값에만 의존한다. 경로에 상관없다. 예. 그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두 번째. 질량 m인 물체를 발사해서 지구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 속력을 탈출 속도라고 하면 지구에서 무한히 먼 r은 무한대에서 물체 속력이 0이라면 이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만유인력의 포텐셜 에너지 R은 마이너스 FR, DR의 값을 가지는데
이때 어떤 질량과 어떤 지점에서의 어떤 질량을 가진 지점을 원점이라고 봤을 때 이때 아래 방향을 바깥쪽 방향이라고 하고, 그리고 만유인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바깥으로 나가는 아래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1에서 R2로 한다고 봤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마이너스 FR dr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R1, R2 이때 힘의 방향을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dr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R분의 GMM R1, R2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R2 GMM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R1 GMM이 되는데, 이때 초기 R1의 포텐셜에 대한 기준값을 정할 때 이 값이 사라지는 그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죠. 그 기준점이 뭐냐면 R이 무한대, R0가 처음 위치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게 돼서 R1을 무한대에서 어느 지점까지의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기준점을 R1 초기 지점을 무한대의 지점을 초기 지점으로 잡고 어느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하자라고 정한다고 그러면 그때 만유인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2분의 1 mv 제곱, 이게 역학적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되고요. 요것만 포텐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되니? 2번 지상즉 R은 라지 R에서 물체의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R 지점 한다 그러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MM이 R 지점에서의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 역학적 에너지 그 지점에서의 2분의 1 mv 제곱 R 지점에서의 속도, 요게 역학적 에너지인 거죠. 되니? 3번 지상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값으로부터 탈출 속력을 질량 라지 M 이건 거죠. 2번에서 라지 R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탈출하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 이 지점에서 가진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값이 포텐셜 에너지를 0 초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보자. 3번 마이너스 R분의 GMM R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mv, 이건 탈출 속도입니다. 탈출 속도의 제곱. 그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0인 지점. 무한대에서 갔을 때, 이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무한대 초기 위치에 갔을 때 운동 에너지도 딱 빵이 되는, 그러면 지구를 탈출하면서 딱 멈춰. 그럼 완전 탈출한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될 때 속도는 축축 넘기면 mm 날아가고요. v 탈출 속도는 루트 R분의 2GM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2 탈출 속도. 실제 이제 질량값, 중력 상수, 그리고 지구 반지름 값, 어느 지점의 반지름 값을 구하면 그 지점에서의 탈출 속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얘들아, 요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요거 구하는 거, 회전관성 구하는 거, 긴 막대에 대한 CM,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에서의 회전관성, 균일한 그 선의 회전관성을 구할 때 전체 질량이 라지 m이고요. 그리고 그 선밀도를 라지 m을 L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면, 그쵸?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둔 거죠. 그죠? 중심으로 두고 R 제곱 곱하기
dm으로 값을 해야 이게 회전관성,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관성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 그러면 dm을 어떻게 돼? dm을 람다 dl로 두는 거죠. 람다 d r이란 한 축으로 봅시다. x축이라고 봅시다. 어차피 선이니까, 그죠? x축으로 봤을 때 람다 dm을 람다 dx가 되겠죠. 되니? 선밀도에다가 조금 미소 그 위치 값을 곱하면 dm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거 다시 보면 2분의 l까지 x의 제곱 곱하기 람다 dx 하면 이거 람다 x의 제곱 dx, 이거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적분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니? 3분의 1 x의 3승 적분하는 거 맞아? 값 취하면 3분의 람다의 x 3승 2, 4, 4, 2, 8 8분의 L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L 3승 플러스 8분의 L 3승 맞나? 그러면 이거는 4분의 L 3승이잖아. 12분의 람다 L 3승이죠. 그죠? 되니? 여기서 다시 하면 라지 M은 람다 L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12분의 1 람다 L을 라지 M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 제곱. 그러면 중심축에서의 그 회전 관성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되니? 이렇게 구하는 거랑 한쪽 축에서 돌린 것은, 한쪽 끝에서 돌린 회전 관성을 구한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되면 0에서 L까지로 바꿔주면 되죠. x의 제곱 람다 dx, 이거 다시 계산해주면 람다 3분의 1 x의 3승에 0L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람다 L의 3승이죠. 그죠? 그러면 3분의 람다 L이 라지 M이니까 ML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되니? 한쪽 끝으로 이거는 얘는 한쪽 귀퉁이라게 얘는 CM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 관성 값이 되는 거고, 한쪽 귀퉁에서 하면 0에서 1까지 하면 뭐 간단하죠. 그죠? 계산만 하면 산수인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요 값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식이 우리 평행축 정리라고, 평행축 정리 평행축 정리를 알고 있으면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 관성 값을만 알고 있으면 어느 지점으로도 얘를 돌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회전 관성은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 관성에 플러스 라지 M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에서 그 지점까지의 L 제곱 이렇게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 계산한 걸로 증명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 귀퉁이까지의 거리가 2분의 L이잖아. 그죠? 2분의 L이었죠. 그죠?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 관성이 12분의 1 ML의 제곱이었고요. 플러스 M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해보면 맞나? 4분의 1 L 제곱이거든? 4분의 1 더하기 4, 3 하면은 맞죠? 4분의 1 맞아? 4분의 1, 12분의 3, 12분의 4, 3분의 1 ML 제곱 맞죠? 맞니? 한쪽 귀퉁이에서의 돌린 이 회전 관성은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 관성 곱하기 여기 센터 오브 매스의 이 지점과 그 회전축 간의 거리 L의 제곱으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회전 관성을 구할 때 일일이 다 계산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센터 오브 매스의 회전 관성을 알았을 때 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그 형태의 회전 관성을 알고 있는 그 물체는 어느 지점으로 돌리더라도 그
그때 회전 관성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평행주 정리를 알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 어떻게 돌리든 간에 이미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폐 공면을 잡아서요. 전기장과 면 내적한 걸 적분했을 때 입실론 제로분의 그 폐공면 안에 있는 전하량에 대한 값으로 전기장, 이렇게 전기 선속이죠. 전하 선속, 전기장이 나오는 그 선속에 대한 값을 구해서 그 안쪽에 있는 게 전하량이다. 입실론 제로분의 전하량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전기장의 값, 이제 간단한 형태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무한 직선으로 대전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 Q를, 전하 선밀도 곱하기, 여기 L로 잡았으니까요. L로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옆면하고 그 대전된 도선에서의 나오는 전기장의 방향하고 옆면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옆면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고요. 이 옆면만 하게. 그 원통의 그 옆에 요면하고는 전기장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옆면이 2파이 R L이 되고요. 그리고 입실론 제로분의 Q를 람다 L로 표현해 준다 그러면 전기장에 대한 값은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꼴로 표현될 수가 있어서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의 꼴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는 보통 그 전하량을 시그마 A에 대한 값으로 이제 표현해 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원통을 잡았을 때 이 옆면은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옆면은 생각하지 않고요. 양쪽 뚜껑만 생각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값을 뗀다 그러면 2 곱하기 이쪽 방향하고 A 하나, 이쪽 방향하고 A 하나가 되니까 2A가 되겠죠? 여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시그마 A라고 한다 그러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마찬가지로 거리에 대한 항이 없다. 무한 평판일 때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장의 값을 띄더라. 실제 상황에서도 무한 평판이라고 가정할 만큼 굉장히 작은 스케일일 때 거리에 상관없이 전기장의 값이 시그마, 그러니까 면 전하 밀도에 비례하는 값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우리가. 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대전이 됐다라고 쳤을 때 도체의 경우에는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서 거리를 라지 R보다 작게 잡았을 경우에는 R자 그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전기장이 제로고요. R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R자 전하량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전하량 Q는 보통 이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 부피를 곱해서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이제 R이 라지 R보다 클 경우에는 요거는 어때요?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되겠죠. 이 고정값으로 돼서 전체 전하량이 다 잡히면 라지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R이 도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R자 전하량이 없는 거고, 부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요 경우일 때 전하량에 대한 값이 로 3분의 4 파이 라지 R이 아니라 R 3승만큼만 가우스 부피면에 잡아져 있는 전하량이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거. 되니?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눠서 해볼 겁니다. R이 이것보다 클 때, 그러면 Q니까 전기장 곱하기 4파이 R 제곱분의 4파이 R이죠. 굴껍질이 4파이 R 제곱이고요. 입실은 제로 분의 이제 이건 그냥 Q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전체 그냥 Q를 본다 그러면 전기장은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분의 Q. 우리가 익히 아는 그죠? K R 제곱분의 Q 형태의 전기장의 꼴이 나오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꼴. 근데 R이 요 상황일 때는 이제 요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Q 대신에 로 3분의 4 파이 R 3승 여기에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삼승 4파이 없어지고 R 제곱 R 없어지고 전기장은 3 입실론 제로 분의 로 R. 이 로 대신에 이 로를 이제 라지 Q의 꼴로 이제 표현해주고 싶으면 이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로는 뭐야? 4파이 R 3승분의 3Q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거의 형태로 로 말고 여기 있는 라지 Q의 꼴로 고쳐주려면 로를 저 꼴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죠? 책에 있는 거는 그렇게 설명되는 거. 뭐 그거 여자 상관없이 특징적인 것은 거리에 비례하는 상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R에 대해서 전기장의 꼴을 그려본다 그러면 라지 R일 때 0에서 비례하는 라지 R까지 비례하고요. 라지 R부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전기장의 그래프 형태를 띠더라. 뭐가? 부도체 또는 전원체가. 도체의 경우에는 이 영역의 전기장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도체와 전원체 차이는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 각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에 따른 전기장에 대한 형태를 구할 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에 대한 그 형태를 구할 수 있더라.